FTA와 농작물 파동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지사 후보들이 1차 산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서로 다릅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었던 제4선거구에는 세 번째 맞붙는 전현직 도의원의 정치 신예까지 합세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직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해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직 여성 세계대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중 FTA 11차 협상이 오늘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내 농업인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은 서로 다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채소에 이어 마늘까지 철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중 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린 농민들이 도지사 후보들에게 1차 산업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수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물류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물류비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농업 부분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는 별도의 정책팀을 구성해 FTA에 대한 정부 교섭력을 끌어올리고 현장 농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농업 부분에 대한 행정 부분의 국장도 당연히 농업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고요. 나 그런 것은 농업단체들의 평가를 받아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업에 대한 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1차 산업 육성 방안으로 감귤 명품화 사업 추진과 가공산업의 고부가 가치와 물류 유통 시스템 개선, 친환경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신구범 후보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익을 행정이 보전해주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때는 그 차액을 무조건 도지사가 책임지고 보전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하면 대신 판매, 유통 가격은 도지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로컬 푸드 시스템 정착과 통합 물류센터 설립, 1차 산업 고등 전문대학 설립, 농업부지사 신설 등으로 농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승환 통합진보당 후보는 한중 FTA 대비한 1차 산업 육성 방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도의원 격전지를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었던 제4선거구입니다. 세 번째 맞붙는 전현직 도의원의 정치 신예까지 합세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청에서부터 이도이지구 도시개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제4선거구. 관공서와 상가, 주택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지난 7, 8대 도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김수남 후보는 이도이지구에 타워형 주차장을 조성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차 타워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베라체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나가도록. 첫 출사표를 던진 고인국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공유지에 주차 빌딩을 세우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는 지금 법원 쪽하고요, 동사무소 쪽하고 해성아파트 쪽하고 지금 시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바닥 면적이 그 좁은 관계로 차를 여러 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을 세워서 주차난을 좀 해소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도의원 수성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강경식 후보는
시청 부근에 지하주차장과 문화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쪽 요 앞부분을 이렇게 터서 대규모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이쪽 주변이 상당히 그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서 이외에 김 후보는 병설 유치원 설립과 근린공원 확충을, 고 후보는 산지천 도시몰래길 조성과 고도 완화를 통한 상권 재개발, 강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주거약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시개발로 유권자 수가 지난 선거보다 5,6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의 표심이 전현직 의원과 정치 신의 3자 대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창근, 윤두호, 김희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고창근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현직 교육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현직 교육공무원이 SNS 채팅방으로 다른 공무원 70여 명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고창근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도심지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가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앞 엔진 부분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아 차량 전체로 번집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10여 분 만에 25인승 회사 통근버스가 모두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버스를 몰던 39살 광모 씨 등 2명은 급히 빠져나와 화를 면했습니다. 급박했다고 해야 되나? 막 불길이 막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운전자 곽 씨는 차량 계기판 부분에서 연기가 나자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확률은 엔진밖에 없거든. 엔진 발 연기 나니까 내려버린 거지 그냥. 엔진 과열로? 그렇죠. 그래 추정이 이제 확정을 못해 하는 거. 차량 화재로 4차선 도로가 1시간여 넘게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구좌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변 농장으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하도리 철새 도래지 반경 10km 안에 있는 오리농가 한 군데를 대상으로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돼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의 닭 농가 4군데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주 해녀가 생태지식과 잠수 기술을 익혀 경제활동에 참여한 전문직 여성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해녀 문화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문직 여성 세계대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순비 소리를 내뱉으며 도구나 기계 사용 없이 해산물을 잡는 제주 해녀. 바다 어장을 일구고 자연의 섭리에 맞춰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잠수기술 보유자로서 해녀는 가정은 물론 근대 제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전문직 여성입니다. 지식 그리고 거기에서 익혀놓은 기술 이런 부분들은 그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아주 그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이분들이 감당을 해왔고 또한 해녀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래와 굿, 불턱 등은 제주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학적 가치가 높아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이를 보호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겁니다. This makes them a model, really, for cooperative work, for cooperative relations, and it takes place in a marine culture. An island culture. 현재 생존하는 해녀는 4,507명, 대부분 50살 이상이어서 해녀의 명맥이 끊기고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제주도 내에서부터 체계적인 보존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가 기류를 따라 남동진하면서 제주에서도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후 2시 제주시 연동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483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오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19 마이크로그램으로 약간 나쁨 상태였고 황사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귀포시 낮 기온은 29.3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기상 관측 이래 5월 기온으로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우남, 김재은 국회의원은 오늘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후보의 위선과 거짓에 속지 말고 제주 자존의 상징인 신구범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원희룡 후보가 제주공항을 중국인에게 넘기려 하고 공약도 수사의 나열에 불과한 데다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원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양성원 교육감의 선거 엄정 중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경찬 후보는 오늘 도의회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성원 교육감의 부인이 지난 24일 고창근 후보의 유세장에 나타났다며 선거 중립을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고창근, 윤두호, 김희열 후보의 단일화는 권력 나눠먹기라고 비판하고 이 과정에 교육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문 후보도 논평을 내고 교육이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며 양성원 교육감과 고창근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 모 도의원 후보 출정식 참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의 조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동창생들의 단체 카톡방에 식사비와 교통비를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 22일 출정식에 참석한 대학생 5명에게 7만 5천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학생들에게는 음식물 가격의 30배인 172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